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핫 키워드는 예비 타당성 면제입니다. 특히 SOC 관련주들 상한가 내면서 급등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좀 한눈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만만치 않은 광풍이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시장이 많이 들썩일 거라는 기대감이 일면서 많이 침체돼 있던 부동산 시장에도 점점 더 치열업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올해도 여러 곳에서 부동산 투자 힌트를 많이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랑 함께 살펴보시죠.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에도 인사드리는 부동산 편입니다. 가족들, 친지들과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머니맨은 저희 설날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48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고요. SNS는 생각날 때마다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소통 창구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머니맨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루환개발의 송병현 대표와 함께 부동산 편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날, 네네. 떡국 드시고 오셨어요? 아침에 한 많이 그릇. 먹었습니다. 많이 드셨으면 어떡해요? 한 살만 드셔야 돼요. 옛날에는 그 떡국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고 그랬죠. 네. 실제로 이제 그 띠라고 하죠. 띠. 네. 혹시 띠 물어보면 나이가 공개되나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죠? 네네. 제가 멍멍이 띠, 네네. 강아지 띠. 이 띠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며칠 전 1월 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사실은 작년 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19년으로 넘어왔지만 네. 음력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 해가 안 바뀐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정확히 음력으로 띠가 바뀌는 정말 이런 새해를 해가 볼수 맞이하는. 있습니다. 네. 올해 세뱃돈 많이 주고 나오셨어요? 네. 세뱃돈 많이 오늘 쓰셨어요? 어느덧 이제 받는 나이에서 주는 나이로 바뀐 지가 후쩍 된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예, 네네. 옛날에는 그 받기 위한 것 중에 또 세뱃돈도 있지만 양말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주는 입장에서 세뱃돈 대신 양말을 주고 싶지만 요즘 애들은 양말을 주면 그저 굉장히 네. 싫어합니다. 그만큼 이제 시대와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오늘 들어가려고 하는 이 부동산 시장도 시대와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맞게. 트렌드도 굉장히 바뀌어 있는 이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어떤 질문을 드려도 부동산과 연결시키는 아주 신기한 재주를 대표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 더 광폭행보 이어가신다고 지방 세미나까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설 연휴 바로 직전에서는 어디로 가세요, 세미나 대표님? 네. 저희가 내일 모레 글패죠. 저희가 특별히 지금 일정을 한번 짜봤거든요. 그래서 영등포에서 금요일 날에 네. 세미나 일정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 반부터 4시까지 영등포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갖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남양주 구리를 시점으로 해서 네. 제가 저번 주에 방송할 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2월 한 달 일주에 한 3번 정도 해서 전국 투어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남양주를 시점으로 해서 지방 쪽으로 쫙 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글패 금요일 날 저희가 영등포 그 세미나 끝나고 네. 월요일 날 저희가 남양주 구리 1시 반부터 4시까지 구리 스칼라티움 9층에서 제가 세미나 기회를 잡고 있으니까요. 네. 실제로 이제 정확히 황금 대지해 어떻게 2019년 부동산으로 부자 될 수 있을지 이 방법을 저희가 네. 세미나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네. 오셔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파이팅을 또 많이 해주실 것 맞습니다. 같아서 네네. 세미나장에 오시면은 아마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떡국 많이 드시길 잘하셨네요. 지금 주 1회 세미나가 늘어나서 더 체력도 보강하셔야 될 것 같고 건강 관리도 올 한 해 잘하시면서 저희도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투자 전략 많이 한번 얻어보도록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힌트를 머니맨을 통해서 많이 조금 주셨는데 네. 이미 예고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올해 정말 토지 관련된 투자 시장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 활기차질 것 같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2018년도 9.13 정책 나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 건물의 시장, 특히나 아파트 시장들이 지금 꺾이고 있고요. 이런 시장에는 아파트 꽁 대신 닭이라고 빌라, 다세대 어쩌겠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특히나 이렇게 빠질 때는 다세대 빌라 들어가면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물론 아파트 시장도 지금 잠깐 보합 혹은 지금 조정을 받는 이런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으로 좀 들어가기에는 시간 타이밍이 좀 안 맞고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지금 급 차익을 일으키는 급반등하는 그런 시장 타이밍이 아니고요. 아니라서? 이제는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네.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옥석가리가 좀 가려지는 이런 시장이다. 네.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서도 떨어지는 아파트,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는 이런 시장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전반적으로 아파트 시장, 주거지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는 이런 타이밍에는 조금 관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들어가시지 않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봐야 되나요? 라고 지금 의문점이 많이들 생길 수도 있겠죠. 궁금해하세요. 예. 그런데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다음 정권까지 지금 넘어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토지 시장을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핫해질 이렇게 것 보여집니다.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예타 없이 가는 사업군들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고요. 네. 또 한 가지는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 175조 가까운 자금들을 지금 이 SOC 산업 기본 도시개발 구축 사업에 쓰겠다는 이런 구조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발표했던 국토종합 개발 계획의 일환이 좀 다시 한번 나오지 않느냐. 부활되는 걸로. 물론 이제 네. 각 정권들마다 종합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개발 계획을 발표했었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예산 어떤 방향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 나왔던 정책을 추가적으로 이어가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네. 토지의 시장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강자로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토지의 강자이신 대표님과 함께 저희도 많이 또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또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하고 이번에 구리 지역의 세미나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영등포구 하면은 지난 1년 동안에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 아닌가요? 대표님? 실제로 2017년도부터 2018년도 10월 기준까지 잡으면요. 네. 강남이 17.8% 정도 네.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등포구가 18.3%니까 오, 더 올랐어요. 강남을 뛰어넘었죠. 와, 그래서 네. 9.13 정책 이전까지는 네. 강남 앞에 영등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와. 제가 이제 그 2018년도도 방송 계속 하면서 네. 영등포 시장이 굉장히 핫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주변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아직 못 가고 있으면서 네. 핫한 어떤 이슈가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개발 기조에 가게 되게 되면 시장을 좀 지켜보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는데 개발 기조는 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해야 되는 당위성은 좀 깔려 있는 베이스가 밑바닥에는 꼭 해야 되는 베이스. 네. 그래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시장 중에 한 곳이 바로 영등포구였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2019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장이 다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또 들어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2019년, 2020년 길게 보면 2025년도 이후까지도 굉장히 핫한 시장 중에 한 곳이 바로 영등포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와, 강남을 뛰어넘는 집값 상승이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맞습니다. 영등포구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길 뉴타운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영등포구 하면 네네. 이 부분에 가장 관심 많으세요? 일단 지도를 네. 좀 보자면요. 신풍역에서 보람의 역 사이에 그 위쪽이 개발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체 구조로 보게 되면요. 16,000세대가 좀 넘는 구조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2020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건물들도 새로운 건물이 지어진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낙후됐기 때문에 그동안 이 시장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이런 시장이고요. 상당 기간 소외가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었죠. 그리고 도시 생활에는 좀 질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었거든요. 이미지가 좀 네네. 그랬어요. 예. 또 살면서 주거 여건도 떨어지지만 또 방범이나 어떤 치안적인 치안적인 부분에서, 부분도 네. 굉장히 취약했던 부분 중에 한 곳이었는데요.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정철이 2022년도에 개통하고 또 한 가지는 신안산선이 예타 없이 지금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개통 목표를 해서 올해부터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에 신길 뉴타운 사업뿐만 아니라 그 앞쪽에 노량진 네. 동작구죠. 사업이 또 움직이고 있고 저희가 2018년도에도 계속 강조해서 방송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여의도죠, 여의도. 그렇죠. 여의도 이 안쪽에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저는 짧게는 올해 늦어지게 되면 2021년도, 2년도 사이에는 분명히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18년도에 지금 현 시장님께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네. 조금 살짝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그랬죠. 브레이크가 걸린 이유는 이 강 건너 바로 용산구 일대에 함께 가는 이런 구조로 발표를 했다가 네. 그 주문관청인 국토부에서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논의해야 할 논의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다 해서 잠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네. 또 여의도가 가게 되고 여의도가 가게 되면 또 영등포 구청이 있는 이쪽이죠. 당산역 이쪽으로 해서 영등포 시장 일대가 또 한 번 더 재개발, 재건축, 광풍이 불어줘야 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 시작점을 영등포구에서는 신길 뉴타운, 신길 도시정비 사업 구간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는 이런 형태를 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길, 여의도, 그 다음에 영등포 시장 이렇게 봤을 때는 영등포구 자체가 앞으로 개발 기조가 짧게는 5년, 길면 10년 가까이 쭉 이어지는 이런 구조. 네. 단순히 오래된 집들이 새 도시로 바뀌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절철, 도시 경절철과 신안산선이 이어지면서 네. 외곽으로 빠지는 것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외곽에서 들어오는 이런 구조도 굉장히 좋습니다. 위치가 네.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소사 원시선을 함께 사용하는 이런 구조고요. 경인 인천 쪽으로 빠지는 것도 굉장히 수월해지고 밑쪽으로는 서산 당진, 네. 이 안쪽으로는 세종시까지 들어가주는 구조. 그 중간에는 평택시, 오성시, 그 다음에 시흥, 안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거의 경기도 서남권을 다 아우르는 이런 전철 노선이 좋아지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부위에 영등포, 신길, 여의도, 네. 영등포 시장이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개발 기조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상반기에 잠깐 조정받을 것 같고요. 25개 자치구 중에 이 영등포구만큼은 절대 조정 없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네. 상점벽해입니다. 정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하고 이미지가 되게 바뀌었어요. 뭐 대형 네, 아파트 단지도 그렇습니다. 들어서면서 네네. 교통도 편리해질 것 같고 또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닥 선호하시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말씀하시는 주거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영등포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게 조정받지 않은 25개 자치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까지 좀 함께 들어봤습니다. 앞서 말씀하시면서 여의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MBC 사업 부지에 들어서는 두상복합 관련해서 조감도 봤는데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의리의리하죠. 네. 그 옆에도 지금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못 가고 있던 건물들이 지금 굉장히 앞뒤 다툼 없이 지금 열심히 지금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여의도가 지금 새로운 도시로 바뀌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지금 MBC 이 사옥이 옮기면서 신사옥으로 옮기면서
오랜 시간 동안 주차장 건물로 좀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주상복합 형태로 네. 지금 개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규모만 치더라도 1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1조 2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의도 하면 물론 KBS도 있지만 MBC 그죠? 다시 한번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하고요. 이 지역 주상복합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의도의 그 아파트들, 오래된 오래된 아파트들. 아파트들이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는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와주기 갈 수 있는,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등포구는 앞으로 계속 네. 마용성의 그 위력을 천홍성을 저희가 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네. 14년 만에 여의도에서 나오는 분양물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서도 여의도가 잠깐 저희가 풀이 죽긴 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재건축, 네네네. 재개발도 다시 한번 활기를 띠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들어봤습니다. 영등포구 먼저 들러봤고요. 최근에 구리 남양주 저희가 상담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 남양주 3기 신도시로 제세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네. 희비는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별내, 다산, 주변에 남양주, 구리까지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네. 위쪽으로는 미사지구죠. 네. 미사지구, 하남 미사지구의 공급량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었는데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추가적으로 너무 많은 시장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네. 좀 일부는 아파트 값이 공급 과잉에 의해서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반대로 이렇게 주거지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 명품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또 명품 도시 되고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려면 뭐가 또 있어야죠? 교통 인프라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교통 인프라가 더 확충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위주로 봤을 때 GTX 비노선. 비노선이 또 들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를 발표하지 않고 가게 되면 GTX 비노선이 좀 위험할 수 있겠다. 만약에 GTX 비노선이 안 들어가게 되면 다산 신도시나 별내 같은 경우는 네. 많은 주거지 공급량은 있는데 사람 유입량이 좀 줄어든다면 그럼 안 되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이 유입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남양주 왕숙지구 3기 신도시 발표 위주로 보면 6만 6천 가구 정도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크기죠. 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기 신도시 기조의 반절 가까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한 신도시에. 네. 그래서 굉장히 많다. 주거량이 굉장히 공급되는 양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그 남양주 같은 경우는요. 인구가 꽤 커요. 68만 가까이 됩니다. 더 늘어났군요. 제가 네, 네. 지금 2018년도에 제가 방송할 때 네. 64만 정도 됩니다라고 한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벌써 한 네. 1년 사이에 4만 명이 늘어났고요. 만약에 남양주 왕숙지구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80만, 100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도시라고 와. 볼 수 있겠죠. 네, 네. 아파트 가격대 기준으로 잡게 되면 그 안쪽에 구리시가 약 1,400만 원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인구 기준으로 잡으면 2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와 구리를 합치면 지금 한 80만, 90만을 내다보고 있는 도시 형태를 띠고 있고요. 남양주의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약 900만 원 선을 조금 넘어가는 이런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안쪽과 바깥쪽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도시를 보면 도로 하나 사이로요. 구리와 남양주가 나눠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도로 하나 사이로 구리시 같은 경우는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1,400만 400만 원 원대. 정도. 도로 하나 사이, 그러니까 100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거든요. 네. 이 도로를 그 뒤쪽으로는 800만 원, 900만 원대니까 좀 차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러네요. 그죠? 네.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남양주 시청 쪽이죠. 바깥쪽으로 나가면 녹지 공간들이 잘 또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TX B 노선이 확정이 난다면, 네. 물론 이제 예타라는 과정, 예비 타당성을 거쳐서 확정이 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서울시가 예타 없이 갈 수 있는 걸 한번 신청해봐라 했을 때 A노선과 C노선은 넣었어요. 네. 근데 B노선은 안 넣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신이 있다. 오히려 네. 예, 예. A노선과 B노선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도시개발 기조에서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예타를 거치면 C노선 같은 경우는 탈락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그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예타를 네. 거치지 않는 거에 추천을 해서 네. 사업을 일단 시행을 하고 도시를 커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B노선 같은 경우는 자신 있다. 여기는 저기 청라, 송도죠. 송도 쪽에서 인천, 부천 이렇게 거쳐서 서울의 서쪽과 동쪽을 잇는 이런 구조로 가고요. 또 한 가지는 동쪽에서 다산, 별내, 이쪽 남양주, 구리까지 이렇게 이어주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개통이 되게 되면 네. 이 철로 이용하는 사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 네, 네.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파트 싸지, 뒤로는 녹지 공간 잘 발달돼 있지, 이런 여러 가지 충족 요건을 또 충족시켜주는 GTX B노선까지 확충된다면 네네. 너무 좋은 지역이다. 다만 일시적인 공급량이 좀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네. 가격 반등이 좀 강하게 작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네. 저렴한 주택 어떤 공급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최상의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네. 생산적 활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생산적 활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건 소비 활동이 많이 증진될 수 있다는 그렇죠. 근거가 깔리는 네. 거죠. 그래서 제2의 판교, 제2의 분당이 될 수 있다. 꿈꾸고 이렇게 있는, 기대를 네.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지역 개발 기조로 지금 제2의 분당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성남시가 120만 인구가 조금 넘거든요. 그게 바로 그 힘을 작용을 한 게 바로 분당과 판교라고 들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남양주 구리도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네. 인프라 구성이 잘 되고 사람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100만, 120만에 광역시에 준하는 이런 도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2의 분당, 네. 제2의 성남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GTX B노선이 예타 면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전혀 기운 빠질 필요가 없다라고 그럼요. 얘기를 해주신 자신 것 있는 지역 같아요. 중에 한 곳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네네네. 뭐 남양주 측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또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요. 네, 그럼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언제 좀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양주 지역까지 저희가 핵심 포인트 짚어드렸고요. 저희 세미나 안내 한번 더 도와드리고 상담 전화 받아볼게요, 네. 대표님. 네. 저희가 금요일 날이죠. 네. 내일 모레 글패 저희가 영등포 역사 대회의실에서 1시 반부터 4시까지 세미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주중에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금요일에 이렇게 잡았으니까 오셔서 들으시면 네. 2019년 황금돼지의 때에 정말 황금돼지를 안는 이런 안고 시장이 낚아챌 수 될 것 있는.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남양주 구리 쪽으로 가서 구리에 스칼레티움 9층에서 세미나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네. 1시부터 4시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그쪽으로 해서 지금 왕숙지구, 그 다음에 하남 교산지구, 물론 이제 저쪽 밑쪽에 과천, 계양 이쪽에서 지금 3기 신도시가 개발 기조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네. 지금 저희가 남양주 구리 쪽으로 가게 돼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 하남 교산지구와
남양주 왕속지구 관심 있으신 분들 네. 와서 들으시면 다 오세요. 많은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본격적으로 정말 해가 박히고 첫 주에 잡은 세미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게 아마 지역도 잡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영등포와 구리에서 세미나가 열립니다만 워낙에 또 이 교통이 좋은 곳이라서 네, 넓게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세미나장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등포구 그리고 남양주 지역 살펴봤고요. 본격적인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원한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 봐드릴까요? 예, 투자가 아니고, 네. 예, 거기 지금 공장을 갖고 있는데, 굳이 가지고 계세요, 공장을. 예. 예, 예, 네. 너무 오래됐어요.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네. 공장 하던 자리인데 지금 공단이에요, 거기가. 네, 네. 특정인데, 네. 이게 공단 지역이 이제 해지가 될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네네. 발전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지금 아파트는 주위에 다 들어서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근데 여기 공단 지역만 지금 딱 빠져가지고 뭐 개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래서 그런- 고민되셔가지고. 네네. 예, 시청님 그럼 그 공장 주소 좀 불러주세요, 저희한테. 네. 예, 제가 네. 경기 양주 네. 덕정리 네. 226번지. 예. 네. 20년 이상 보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뭐 지금 직접 활용하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임대를 주신 상태신 거죠? 지금 옛날에 네네. 그 공장 하던 우리가 직접 하다가 아, 예, 그러셨어요? 예, 예. 지금은 거기 세를 주고 임대를 주고 있어요. 예. 네. 근데 뭐 어떻게 이걸 이제 남편하고 정리를 하고 싶어도 정리도 안 되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결정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좀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저희랑 좀 상담 나눠보시고 남편분과 상의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보유하는 게 좋을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 저희가 살펴드릴게요, 시청자님. 발전 가능성. 예. 네. 지금 매도는 너무 네. 어떻게 할 수가 아유, 없는 너무 것 답답하신가 같아요. 봐요. 예, 네. 예, 예. 이러지도 발전은- 저러지도 네, 못 예, 한다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네. 이제 방송으로 저한테 전화를 안 주시고 개인적으로 전화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그래요? 걱정돼서 이거 파신다고 하니까 제가 좀 샀으면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가 욕심내는 땅 중에 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세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이 지역이 네. 지도를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주변에 지금 앞으로 계획지 기준으로 정말 엄청나게 지금 도시가 들어섭니다. 그죠? 네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됐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 네. 지금 아파트들이, 주거지들이 엄청나게 지어질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예. 이미 그 주변에는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 있고요. 네, 많이 그런데 들어서 지금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이렇게 공단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네, 예. 발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마음적으로 지금 속상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싸게 팔기는 너무 아까운 땅이고. 싸게 예, 저한테 이렇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일단은요, 여기 개발 네. 기준으로 뭐 회천지구하고요, 옥정지구가 지금 엄청나게 앞으로 개발되고 아파트들이 쏟아진다. 근데 내가 네. 갖고 있는 건 지금 공업지이다. 근데 이 네. 공업지 형태를 조금 들어가게 보시면 이게 네.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조금 띄워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입니다. 네. 중공업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주상복합도 지을 수 있고 상가도 지을 수 있고 유통센터도 지을 수 있고 백화점도 지을 수 있는 이런 네. 땅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이 주변이 지금 전부 다 아파트 주거지대로 다 바뀐다 그러면 이 한가운데에 공업지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공업지구가 있을 이유가 저희도 없다고 전혀 생각하는데. 없겠죠. 그래서 그게 왜 이 묶였다 그러더라고, 남편이. 네네. 그런데 공업지구로. 여기는 이제 준공업지로 종상향이 됐기 때문에 네. 여기는 네. 개발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아, 개발 기조로 갔는데 이 주변에 있는 공장들이 이사를 안 가면 또 어떻게 되나요? 고민될 수 있죠. 그죠? 예, 예, 예. 근데 여기에 있는 공장들이 이사 가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예, 예. 왜냐하면 이 비싼 땅에, 그죠? 여기서 공장하고 있다는 건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겠죠. 네, 네. 그죠? 어떻게 보면 밭을 매는데 쇠 곡괭이로 밭을 쳐야 되는데 황금 곡괭이로 밭을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사 가지 말아 그러더라도 공장들이 이사 갈 수밖에 없다. 왜? 땅이 너무 값어치 있고 비싸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단은 이미 공단의 기능이 물론 이제 갖추고는 있지만 앞으로 네. 가면 갈수록 약화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경우는 이제 상업지로 거의 바뀐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이 땅에 별점을 주자면 5개 만점에 5개를 드리겠습니다. 6개도. 네. 6개 드려도 안 아깝죠. 네. 그 이런 땅 같은 정도인데. 경우는 네. 지금까지 가격 안 가지만 앞으로 3년 길게 되면 5년만 가져가게 되면 지금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가격 기준에 동그라미 하나 붙을 수 있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거는 꼭 갖고 가시는 걸로 이렇게 좀 네. 정리해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파실 의향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시고 저한테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팔 수도 없고 팔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개발도 안 되고 네네. 이러니까 그냥 뭐 20년도 넘은 땅이니까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러고 있는데 한 번씩 가다가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딴 데는 전부 다 그러셨구나. 개발이 다 돼 있는데 네. 아파트가 20년 그게 버티셨으니까요. 앞으로 네. 2년만 딱 버티세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싹 그러세요? 그려집니다. 네. 예, 오늘 너무 잘 드렸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새해도 또 기분 감사합니다. 좋고 저희도 좋고 시청자님도 많이 좋으실 것 예, 같은데 대표님한테 예. 절대 넘기지 마세요. 시청자님 꼭 가지고 계셨다가 네, 아이고 아주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진단이 좋은 소식. 나와서 예.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대응 잘하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뜻밖의 이런 진단이 네네. 이런 반응이신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께서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네. 네, 다행입니다. 욕심나는 땅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네, 또 새해 이렇게 좋은 평가 받으셔가지고 너무 마음 좋죠. 편하게. 왜냐하면 네. 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공장 주변에 있는 논밭들은 수용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상가로 받고 빠지는 개념이 되겠죠.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공업단지 구성이 돼 있고 주변에 아파트들이 서 있기 때문에 수용되진 않아요. 근데 주변이 개발 기조에 가면서 내 땅도 함께 개발 기조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땅 자체가 종상행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고 네. 또 한 가지 이렇게 비싸지는 땅 주변에서 공장을 하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또 공장 운영하셔서 돈도 많이 그 땅에서 버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아주 네네. 뿌듯한 또 당이 되지 않을까, 큰 자산 증시 가능하실 것 같아서요. 네, 그럼 잘 관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오늘 도와드릴까요? 예, 네. 저는 그 아들 결혼한 후에 살 네. 집을 네, 네. 사놓으려고 하는데 지금 2군데를 보고 있는데 물색 어느 중이세요? 지역이 더 좋은지 해서요. 네. 그러면 그 두 가지 후보지 주소 다 불러주세요, 청자님. 네, 네. 그 안양시 비산동의 네. 은하수 신성 아파트요. 네네. 하나 보고 네. 계셨고, 그리고 네. 또 다른 후보자 어딘가요? 네. 소화동의 휴먼시아 5단지요. 광명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요거는 빌라,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 아파트요. 네네. 요거 두 지역 중에서 어디가 더 나을지를 보고 계신 거죠? 네, 네. 이거 매매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매수하실? 살려고요. 네, 네, 아예 사시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드님께서 결혼 계획이 언제쯤에 있으세요, 시청자님? 한 3, 4년 정도 후에요. 3, 4년이면은 약간 좀 불확실하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아드님 주시려고 네,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두 분 중에서 장기 비전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쪽이 좀 저는 유리할까요? 네. 일단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좀 단순합니다. 지금 인서울을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인서울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안양이냐, 광명이냐? 광명이다. 단순하죠. 지금 가격대 기준으로 잡으면 소하 쪽에 있는 아파트 같은 좀 더 경우가 비싸죠. 조금 비쌉니다. 2천만 원대라고 보여주고 20만 원 거의 초반. 네. 극초반이고요. 그냥 2천만 원.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1,9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가격대 네. 기준으로 잡으면 맞을 것 같고요. 이 두 아파트는 2016, 2017, 2018년 상반기까지 둘 다 똑같이 올라왔어요. 뭐 급격히 네. 급반등하지는 않았고 둘 다 적당히 올랐고 네. 가격대도 엇비슷하고 예, 비슷해요. 네네 비슷한데 다만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입주 연도입니다. 입주 연도. 네, 그래서 네. 지금 비산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90년대 초반 아파트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아파트고 네, 지금 소화동 같은 경우는 2009년. 2009년, 10년도 예, 입주가 이루어진 아파트니까 지금 아파트 수명 기준을 잡으면 20년 된 거냐, 30년 된 거냐 이런 기준이거든요. 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지금 소화가 훨씬 낫다. 왜냐하면 소화 안쪽에 광명 안쪽에 이쪽에 보시면 네. 광명 안쪽에 철산이요? 지금 철산이죠. 네네. 이쪽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이미 작년부터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단기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시장이고요. 네. 단기 이주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좋은 쪽이 바로 소화동 쪽의 아파트입니다. 시장이고요. 똑같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들어가는 안양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이지만 그 주변에 지금 과천, 그 다음에 과천과 안양 사이 네. 뒤로는 의왕 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삼본 일대에 재건축 시장들이 너무 크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 신규 물량도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시장까지는 이쪽 안양 같은 경우는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럼 기다리는 시장 기준으로 잡았을 경우에도 서울 쪽이 훨씬 낫다. 광명 쪽이 낫다. 이렇게 설명을 그래요? 드리고요. 지금 너무 급하게 지금 들어가는 시장은 아니고요. 올 네. 상반기까지 조금 지켜보시고 올 네. 가을 정도 해서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자녀분이 지금 결혼 목적으로 한 4년 정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안 늦고요. 네. 만약에 지금 자녀분들한테 결혼을 목적으로 조금 미리 좀 해줘야겠다. 재산 네. 증식을 목적으로 하겠다면 지금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내년 봄 정도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네. 조금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저희가 조금 더 우선순위를 드린 쪽은 광명이기 때문에 네, 아드님하고 상담하셔서 좋은 결정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드님도 부럽고 또 며느리님 되실 분도 네. 저희가 네. 같이 부럽고 하네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좋은 결정 내려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드님의 거주처를 고민하고 계신 저희 시청자님을 만나봤는데 네. 너무 고민을 안 하시고 대표님께서 광명의 손을 딱 들어주셔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답을 내려주셨어요. 네, 네. 지금 이미 지금 호가 시장이 둘 다 지금 뛴 시장입니다. 뭐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뭐 많이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 아니고 아니고요. 비등비등합니다. 꾸준히 비등비등 네. 올라온 시장이고요. 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기조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네. 뛰어 오를 수 있는 지역은 저는 소화 쪽으로 더 힘을 실어주는 앞으로를 겁니다. 봐서 네,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진단 도와드렸고요. 다음 세 번째 네, 시청자님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저희 어떤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저희를 네. 기다리셨는지 네, 오늘 좀 예. 자세하게 저희가 봐드릴게요. 예.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제가 지금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네, 네. 향후 네. 전망이 어떤지 좀 알아보고, 두 채를 하나를 다. 매도를, 네. 할까 어느 그런 거를, 생각을 네, 그럼 그러니까 두 지역적으로 한번 네, 좀 전망을 해주셨으면 싶어가지고. 네,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네네. 두 주소 다 저희한테 좀 불러주세요, 시청자님. 네. 네, 의왕시 내손동 네, LG 상록 아파트 네, 34평이고요. 네, 그다음에 부천시 원미구 중동 네, 포도마을 뉴서울 네. 40평. 40평형대. 네네. 요거 두 개 다 지금 네. 보유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총장님? 두 개 다 분양해가지고 들어가서 좀 네. 오래됐거든요. 네, 중동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한 2092년도 들어갔고, 네.
의왕시는 2003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게다가 또 이게 시세 차익도 커가지고 그러세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도 네. 내셨어요? 등록을 하려고 이제 그러거든요. 아, 늦었지만. 그러세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이 내손동 쪽에 네. 향후 어떨지 전망 하고 들어보시고 싶으셔서. 네, 중동권은 네. 매도를 조만간 할까, 짧은 기간 내에 음. 할까, 아니면 좀 더 가져갈까, 재건축이나 뭐 그런 변화가 있을 기다려보면서. 때까지 네, 네. 네, 그거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일단 최근에 두 채를 다 가지고 가기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으실 것 같고, 네. 네, 예. 굳이 버리기 아깝다면 가져가실 생각도 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그렇죠. 얘기 나눠볼게요, 성대님.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둘 다 손에 쥐고 있을까요? 일단은 다 약간의 메리트를 일단 느끼고 지금 계신 것 같아요. 의왕시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한 400세대가 좀 넘는 구조고요. 네. 지금 입주 기간으로 잡으면 2002년도 정도 저희가 한참 월드컵 뭐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 의왕 같은 경우는 절대 팔지 않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절대요. 네. 지금까지 조금 올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아파트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조금만 있으면 그 뒤쪽으로 여기 하나 생깁니다. 네. 알고 계십니까? 네네. 아, 그러셨구나. 근데 왜 이거 팔라고 고민하세요? 아니요, 그래도 상담을 한번 받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이 네. 지역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계셨네. 여기 들어서는지. 네네. 이거는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 지금 아파트 가격대 기준으로 1,500만 원 선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2천만 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한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네. 갖고 가시자. 그리고 네. 지금 차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낸다 고민하시는데 네. 대한민국 1등 시민은 세금 많이 내는 게 1등 시민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다음에 세금 많이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 세금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낼 것 같습니다. 왜? 갖고 있는 기간이 좀 많다. 물론 이제 예. 집이 두 채 갖고 있으니까 좀 고민은 되시겠지만 예. 임대사업자를 내더라도 임대사업자를 내므로 인해서 양도 차익에 대한 가면 갈수록 줄여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네.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4년 내 가지고는 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준공공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잡아 8년을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 기준으로 지금 낸다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까지 또 바라봐야 되는 이런 시장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내는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세무사하고 조금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들은 거는 지금 2개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자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 중동 같은 경우는 네. 이쪽 의왕보다는 조금 약해요. 아파트 값이 그렇죠. 오르는 기준은. 그래서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중동을 좀 시장을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정리하신다면. 네. 저는 듣다 보니까 혹시 중동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신다면은 다른 곳으로 혹시 또 보고 계신 곳이 있으세요? 네. 네, 어떤 제가 쪽이세요? 그래서 네. 지금 물론 용산도 네. 핫하긴 한데 네. 워낙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연말쯤에 자금이 좀 생기면 네. 해가지고 강남이 나을지 용산이 나을지 아, 네네. 용산도 어느 네. 쪽이 괜찮을지 그것도 네.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 3회 후보지가 또 있으셨어요, 대표님. 중동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빼면은 네네. 가격차가 조금 있는 곳을 조금 무리하더라도 보고 계세요, 지금. 네, 네. 올 가을 정도는 강남보다는 용산이 나을 것 같고요. 용산이 지금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용산 역세권 개발이 움직여지고요. 그다음에 용산 한남동 개발지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장 형태를 띠고 있고요. 만약에 용산 쪽으로 만약에 타이밍을 놓쳐서 못 들어가셨다. 오늘 방송지 네. 영등포 있잖아요, 영등포. 예. 그래서 여의도도 괜찮고 영등포 시장 쪽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선생님, 저희 바로도 영등포에서 세미나 예정돼 있으니까 세미나장 네네.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도와드렸고, 네, 마지막 또 분 될 것 같아서 빨리 연결 저희 한번 해보지 않고 이제 클로징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네. 오늘도 저희가 많은 분들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올해 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지금 그 시장 자체가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좀 혼조세인 것 같아요. 그죠? 연말에 깜짝
네. 반등, 또 2019년도 구정 전에 깜짝 반등, 1월에 어떤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주식시장도 좀 안 좋았었고요. 현 정부에서도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이. 네. 일부 좀 예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SOC 사업, 네. 예타 없이 가다, 이렇게 구조가 좀 나왔고, 예타 없이 가는 구조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22조, 적게는 많게는 제가 한 27조 가까이 할 거라고 봤는데 한 40조 가까이도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역대 이래 가장 토지 시장으로 돈이 많이 풀어지는 이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길게는 5년 동안 현 정부에서 그 다음 정부까지 연결되면서 175조 가까이가 풀어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토지 시장 한번 봐야겠다, 이런 구조로 네. 좀 보시면 굉장히 부자 되는데 한컴 다가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부자 되는 그 첫걸음으로 머니맨 필수 시청 해주시면 네, 좋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대표님 또 올 한 해 저희 머니맨 잘 부탁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송병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올해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저희 머니맨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다 부자 되자 이렇게 송병환 대표께서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기회 저희가 또 찾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